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파이가 도망을 치다 막다른 방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방에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게 탈출을 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들어가면 죽는 문입니다. 문 앞에는 두 대의 로봇이 있는데요. 하나는 항상 참말만 하고 다른 하나는 항상 거짓말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로봇이 참말을 하는 로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로봇 다 어느 문이 살아나가는 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일하다 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대충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을 같이 하기 전이라도 아주 빠른 시간에 그걸 파악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가 대표적이지요. 저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터뷰 중에 언급된 어떤 개념이나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하고 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좀 다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거는 내가 잘 모르니 알려주세요 라는 의도와 함께 상대방은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를 물어볼 때는 여기에 또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파악하려는 의도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왜 논리적인 능력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사전적 정의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 위로 나르는 기계 장치입니다. 평화의 사전적 정의는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엘리베이터는 기계장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기계장치냐 하면 무언가를 위아래로 나르는 기계장치인 것이죠. 평화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는 상태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상태이냐 하면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사전적 정의는 어떠어떠한 무엇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식어구와 수식을 받는 개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수식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범주라고도 하죠. 엘리베이터는 기계장치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고 평화는 상태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기계장치에는 엘리베이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도 있죠.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같은 기계장치도 있고 자동차 엔진 같은 기계장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수많은 다른 기계 장치들과 구분되는 점이 바로 수식어구 부분에 오게 됩니다. 화물을 아래 위로 실어 나르는 이라는 수식어구가 다른 기계 장치들과의 차별성인 것이죠. 평화라는 사전적 정의도 똑같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상태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상태에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죠. 그 중에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바로 평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과 사전적 정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면 엘리베이터의 구조나 특성을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하면 됩니다. 방처럼 생겼고 문도 있고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이동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는 좀 다르죠. 설명하려는 대상물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개념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고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본인 전문 영역에서 사전적 정의를 아주 명쾌하게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빨이 센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그게 되려면 해당 분야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게다가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 개념이 어느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비슷한 유사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전적 정의를 금방 쉽게 내리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적 구조화가 평상시에 몸에 밴 사람이라는 거죠. 논리적 구조화란 개념과 개념들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저 이전 영상 업무 역량 향상에 의외로 효과가 있는 기술, 생각 구조화하기, 소수 잘 나가는 인사 직장인들의 논리적 사고 기법 미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 패턴 등의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때 이 질문을 쓴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태도나 품성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논리적인 능력을 물어볼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질문은 실상 다른 사람에게 쓸 일은 별로 없고 제가 혼자서 뭔가 개념을 잡아야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보고를 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어떤 개념의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걸 습관화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논리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 퀴즈의 답을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둘 중 어느 한 로봇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맞은편에 있는 로봇에게 어느 길이 살아서 나가는 문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문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문을 통해 나가면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